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일 캐치캔, 오일 캐치 탱크라고도 하고요, 에어 오일 세퍼레이터라고도 하는데 참치캔 아닙니다. 오일 캐치캔이고요. 뭐 종류 많습니다. 여러가지 종류 많고요. 단차들도 있고 안단차들도 있고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은데, 뭐 휘발유 차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디젤 차는 꼭 달아야 되는 게 이 오일 캐치 캔입니다. 저희들 뭐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블로바이 가스라든지 슬러지 뭐 그런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오일 캐치 캔을 안 단다고 해서 뭐 다 이래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제 차도 20만 킬로가 넘었는데도요, 아직까지도 사실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터보입니다. 그 블로바이 가스가 터보로 들어가서 이 터보가 맛이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오일 캐치 캔이라는 것을 달게 됐습니다. 뭐 더 깊이 아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하여간에 휘발유 차는 괜찮습니다. 뭐 전혀 필요 없고요. 디젤 차는 꼭 다는 게 좋다 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는 게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냥 탱크지, 그냥 캔 같은 건데 거기에서 오일을 이렇게 걸러 줍니다. 그 오일을 뭐 작게는 2000km, 많게는 한 5000km 정도 타고 나서 그 오일을 제거해 주면 되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가격이 뭐 싸진 않습니다. 뭐 오스트레일리안 달러인데요, 뭐 보통 200불, 300불이 넘어갑니다. 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한 50불 정도, 55불 정도 들었나 보다 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싼 거랑 싼 거랑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심한데, 그 가격 차이가 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한 번에 내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호수라든지 뭐 블라켓이라든지 그런 걸 내가 일일이 직접 사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뭐 상당히 싼 가격에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0불짜리 있습니다. 39.99 써놨는데 제가 이번에 구입한 물건이 저 물건이고요. 실제 성능이라든지 그런 거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자주 뚜껑을 열어서 또는 밸브를 열어서 들어온 오일을 빼주는 뭐 그 정도 성의를 자주 보여야 된다라는 그 정도 차이밖에 없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가까이 찍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죠? 호수가 그 엔진 저 뚜껑, 지금 보여주는 저거입니다. 뚜껑에서 터보로 가는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호수를 빼서 그 호수 사이에 오일 캐치 탱크, 오일 캐치 캔을 그냥 달아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달아주기 위해서 지금 먼저 호수를 뺐습니다. 그리고 차종마다 뭐 호수 위치는 똑같습니다. 엔진 그 윗부분에서 터보로 가는 사이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호수를 찾아서 그것만 제거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구입한 오일 캐치 캔이고요. 저렇게 뚜껑으로 완전히 밑에를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밸브를 달아서 한 번씩, 이게 뚜껑입니다. 이걸 아예 그냥 잠궈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 수 있는데 뭐 저런 거보다는 저 밸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 밸브를 달아 놓고 약 2000km 이상 탔을 때마다 저 밸브를 열어주면 그 들어온 오일이 쏙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 밑에 호스를 또 길게 달아가지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은 밑에다가 컵 같은 거 하나 받쳐서 그냥 빼면 되니까 굳이 호스는 달 필요가 없어서 저는 그냥 밸브만 달기로 했습니다. 예, 실제 안에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블로바이 가스가 저 화면에 보는 지금 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밑에 오일이라든지 그런 게 고이고, 그리고 깨끗한 필터, 그 금색으로 반짝반짝하는 거 있습니다. 그죠? 저기 뒤에 숨어 있는데
저쪽으로 해서 저것도 이제 필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한 공기가 다시 터보 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들어온 찌꺼기가 밑에 고이는 거죠. 보시다시피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라 터보 쪽으로 가는 끝부분이 사이즈가 약간 큽니다. 그래서 끝과 끝의 사이즈가 달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따로 호스를 한 1m 정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5불 정도 들었고요. 쓰다 남은 알루미늄 판을 잘라서 그 차체랑 고정할 수 있도록 길이를 맞춰서 잘랐고요. 저렇게 뚜껑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걸 차체에다가 결합을 한 후에 캐치캔을 달아주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구멍을 뚫기 위해서 사이즈를 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쇠가 아니라 알루미늄이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재단하기도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쓰는 뭐 선반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반 만들고 남은 걸로 제가 저렇게 보시다시피 구멍 뚫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저 바이스 저게 제가 되게 싸게 샀습니다. 저게 한 20불 정도 합니다. 조그만한 거 휴대용으로 사놨다가 이렇게 작업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누가 잡아주는 사람 없거든. 저 바이스로는 딱 잡아놓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물론 뭐 제가 작업한 거 깔끔하게 한 건 없지만은 구멍을 뚫었으면 저렇게 페인트를 꼭 발라주는데요. 그 제뉴온으로 해서 차체랑 똑같은 페인트를 사면 되게 또 비쌉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이베이에서 보통 2불, 3불이면 살 수 있습니다. 비슷한 그냥 하얀색으로 해서 어차피 안 보이니까 해주면 되고요. 그 차체 리벳을 2개를 박았는데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쇠에다가 박는 나사를 하나를 제가 더 박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저 몸체를 고정하는 조그마한 나사 2개가 있는데 저거 순간 잘못해서 떨어뜨리면 그냥 못 찾는 겁니다. 그냥 일 못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저런 거 할 때 진짜 마음 비우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 호스를 길이에 맞춰서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호스는 칼로 쉽게 잘립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이즈로 재단을 한 다음에 칼이 후져서 그렇지 사실 잘 잘립니다. 막 칼로 자르면 되고요. 그리고 양쪽에 클램프를 꽉 끼워줍니다. 아무래도 뭐 큰 압력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저런 거 하나씩 끼워주면 혹시라도 차가 흔들리고 하더라도 빠지는 일이 없다 보니까 자 이제 엔진 위쪽에서 이제 나오는 입구죠, 그죠? 출구라 그러나 하여간에 거기에다가 먼저 꽂아주고 그 다음에 캐치캔 저 구멍이 2개인데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가 나오는지 인이랑 아웃이라고 써놓은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입으로 한번 싹 풀어서 쉽게 들어가는 쪽이 인이고요. 입으로 풀었는데 잘 안 불린다 하면 그게 아웃입니다. 그래서 인, 아웃이 헷갈리지 않도록 저렇게 호스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기존에 있던 호스가 뭐 길이라든지 그게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캐치캔에 있는 쪽이 조금 호스 구멍이 짧고 그 터보 쪽으로 들어가는 저 구멍은 약간 넓었는데 아니면 제가 따로 저기 아답터를 구입을 했어야 되죠. 근데 저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쓸 수가 있어서 그 선으로 그대로 저 나오는 호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뭐 엔진이 워낙 이것저것 많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뭐 캐치캔을 큰 걸 넣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자주 차라리 체크를 하더라도 조금 작은 걸 넣는 게 낫겠다 해서 조그만한 걸 넣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그죠? 제가 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유튜브 참조를 해 보시고요. 요거 아마 2-3번 돌려보다 보면 뭐 알겠지 뭐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하여간에 디젤차 가지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